안녕하세요. 오늘은 융해와 응고 두 번째 수업이에요. 지난 시간에 배운 융해와 응고를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융해란 고체가 액체로 상태가 변하는 현상이었어요. 그리고 응고는 액체가 고체로 상태가 변하는 현상이었죠. 융해와 응고는 서로 반대되는 현상으로 융해는 고체가 액체로 변하는 현상이고 응고는 액체가 고체로 변하는 현상이라고 했죠. 융해의 예시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버터가 녹는 것, 아이스크림이 녹는 것, 초가 녹는 것 모두 고체가 액체로 변하는 현상이었죠. 그런데 이외에도 이런 상황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버터가 녹을 때에는 냉장고에서 꺼낸 버터를 뜨거운 후라이팬에 넣어주었고 아이스크림은 냉동실에 있을 때에는 딱딱한 상태였는데 냉장고에서 꺼내서 뜨거운 햇빛을 쬐니까 녹아서 흘러내렸어요. 또 초도 가만히 냅뒀을 때는 딱딱한 상태였는데 뜨거운 불꽃을 붙여줬더니 녹아서 촛농이 흘러내렸죠. 이처럼 고체에 열을 가해주면 고체가 액체로 변하는 융해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이걸 조금만 어렵게 표현을 해볼게요. 고체를 가열하면 고체 입자가 열을 흡수해서 액체가 됩니다. 우리가 고체한테 열을 가하는 거니까 열을 주는 거죠. 입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열을 받는 거니까 입자가 열을 흡수한다고 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응고의 예시를 살펴볼게요. 응고의 예시로는 흘러내린 빗물이 처마 끝에서 얼어서 고드름으로 변하는 것과 국자 위에 뜨거운 액체 달고나가 딱딱한 고체 달고나로 변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이 두 현상의 공통점도 혹시 여러분 알겠나요? 원래는 빗물이 기와 지붕을 타고 흐르고 있었는데 날씨가 너무 추워지면 흐르던 빗물이 고드름이 되는 거죠. 또 국자 위에서 뜨겁게 유지되고 있던 달고나가 국자에서 떨어져서 국자보다는 차가운 철판에 떨어지면 식어서 딱딱해지죠. 이처럼 액체가 원래 있던 환경보다 차가운 환경에 가서 열을 빼앗기면 고체로 상태가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걸 조금 어렵게 말하면 액체가 냉각되어서 액체 입자가 열을 방출하면 고체가 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말이 좀 어렵죠? 냉각이라는 건 차갑게 된다는 거예요. 이 냉이 냉장고 할 때 냉이에요. 그리고 방출한다는 건 내보낸다는 뜻이에요. 아이돌 오빠들 연애하면 팀에서 방출한다고 하죠. 방출한다는 건 내보낸다, 쫓아낸다 이런 뜻이에요. 액체가 차가워진다는 건 열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입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열을 잃어버리는 건 열을 내보내는 거랑 같은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액체가 냉각되어서 열을 방출하면 고체로 상태가 변한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어서 융해와 응고가 일어날 때 입자 배열을 다시 살펴볼게요. 고체가 액체로 변하는 융해 때는 입자들이 규칙적인 배열에서 불규칙적인 배열로 바뀌었죠. 입자들의 운동은 어떻게 변했죠? 원래는 제자리에서만 진동하면서 운동하고 있던 입자들한테 열을 가하면 입자들이 흥분을 해요. 그래서 제자리에서만 운동하고 있던 입자들이 조금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게 되죠. 즉, 고체에서 액체가 되면 분자 운동이 활발해져요. 입자 간의 거리를 한번 살펴볼까요? 고체 때는 입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제자리에서만 있으니까 따닥따닥따닥 붙어 있었는데 액체 때는 조금 더 자유롭게 자리를 서로 바꾸면서 운동하니까 입자 간의 거리가 더 멀어졌었죠? 잘했어요. 마지막으로 부피 변화를 살펴볼게요. 방금 고체가 액체가 되면 입자 간의 거리가 멀어진다고 했죠? 입자의 개수는 그대로인데 입자 간의 거리가 멀어지니까 전체 부피는 증가해요? 아니면 감소해요? 그쵸? 증가하죠. 자, 반대로 응고가 일어날 때를 살펴볼게요. 입자의 운동은 어떻게 되죠? 얌전해지죠.
그리고 입자의 배열은 아까랑 반대니까 불규칙적인 상태에서 규칙적인 상태로 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입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되죠?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입자 사이의 거리는 가까워져요. 마지막으로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졌으니까 부피는 그림의 빨간 선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부피는 감소하죠.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과제로 초콜릿이 융해되었을 때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를 냈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너무너무너무너무 잘 풀어줬어요. 잘 알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자, 그림에서 확인해보면 왼쪽의 고체 초콜릿의 입자들과 오른쪽 액체 초콜릿의 입자들이 똑같이 동그라미 모양인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동그라미의 크기도 같고 색깔도 똑같이 갈색이죠. 고체가 액체로 녹을 때 입자의 배열만 변화하고 모양, 크기, 색깔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었죠. 고체 초콜릿의 입자와 액체 초콜릿의 입자가 똑같으니까 초콜릿의 맛은 변하지 않았었어요. 여기서 어떤 물질이 상태 변화를 한다고 해도 그 물질의 고유한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성질이 더 있었죠. 고체가 액체로 상태 변화가 일어나도 입자의 개수는 변하지 않아요. 초콜릿을 녹였다가 다시 굳힌다고 해서 초콜릿의 양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죠. 자, 여기까지 복습을 같이 했고 오늘의 학습 목표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상태 변화 시 물질의 질량과 부피를 입자 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물이 응고할 때의 부피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까 상태 변화가 일어나도 초콜릿 입자의 개수는 변하지 않는다고 했었죠. 그런데 입자의 개수는 질량이랑 같은 말이에요. 가끔 교과서나 문제집에 질량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물질의 양을 바로 질량이라고 해요. 물질의 양을 줄여서 질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헷갈려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융해가 일어날 때 초콜릿의 질량이랑 부피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질량이랑 부피, 여러분은 이 둘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나요? 물질의 양, 즉 질량은 입자의 개수를 말해요. 반면에 부피는 입자들이 있는 공간의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둘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융해가 일어나면 입자의 개수는 그대로니까 물질의 질량은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고체가 액체가 되면서 입자 사이에 간격이 벌어지니까 입자 사이사이의 빈 공간이 넓어져서 입자가 차지하는 공간이 커져서 부피는 증가하죠. 자, 그러면 오늘 새로운 내용을 배워볼게요. 앞에서 응고가 일어날 때 부피가 줄어든다고 배웠어요. 액체가 고체가 되면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부피가 줄어든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수업을 열심히 참여한 친구가 선생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초등학교 때는 물이 얼면 부피가 늘어나서 냉동실에 넣어둔 물병이 땡땡해진다고 배웠는데 물이 응고할 때는 그러면 물의 부피가 커지는 것 아닌가요? 자, 질문을 선생님이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배운 건 물질이 응고하면 부피가 줄어든다인데 그런데 물이 얼면 부피가 늘어난다? 좀 이상하죠? 맞아요. 물은 특별한 친구여서 예외적으로 얼면 부피가 늘어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자, 왜 그런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여태까지 보여주었던 입자 모형은 이렇게 생겼었어요.
고체들은 따닥따닥 붙어서 제자리에서 운동했고, 액체는 입자 사이의 거리가 조금 멀어지고, 입자들이 서로 자리를 바꾸는 정도로는 움직일 수 있었죠. 그런데 얼음의 입자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어때요? 조금 다르죠? 일단 규칙적이고 제자리에서 운동한다는 면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고체의 입자 모양이랑 같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원래 보여줬던 고체 입자 모양에서는 입자들이 줄을 서서 따닥따닥 붙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얼음 속에 있는 입자들은 특이하게도 이렇게 육각형 모양을 이루면서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어요. 여러분, 진눈깨비 말고 한방눈 있잖아요. 한방눈이 펑펑 내릴 때 장갑 위에 눈송이 받아본 적 있어요? 한방눈 내릴 때 장갑 위에 눈송이 받아서 녹기 전에 관찰을 해보면 이렇게 생긴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니면 크리스마스에 색종이 오려서 이렇게 눈송이 장식한 거 본 적 있나요? 이것도 육각형 모양이죠. 또 과학자가 이런 눈 결정을 현미경으로 관찰해봤더니 이렇게 전부 다 육각형 모양인 걸 볼 수 있었대요. 이렇게 눈이 육각형 모양 결정으로 생긴 이유는 얼음의 입자 배열이 이렇게 육각형 모양으로 배열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작은 육각형들이 계속 쭉쭉쭉쭉쭉쭉쭉 이어붙어서 이렇게 눈송이처럼 큰 육각형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아까 봤던 그림을 다시 봐봅시다. 물은 특이한 아이여서 입자 배열이 이렇게 육각형 배열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 입자 사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빈 공간이 많이 생겨요. 자, 그러면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봐봐요. 여기 세 가지 입자 모양 모두 입자의 개수가 각각 27개예요. 궁금하면 여러분 영상 잠깐 멈춰두고 세보세요. 일반적인 고체에서는 입자들이 이렇게 따닥따닥따닥 붙어 있어서 이렇게 입자들이 서로 떨어져 있는 액체가 부피가 더 컸었어요. 그런데 얼음은 실제로 입자들이 이렇게 육각형 모양으로 배열되어 있어요. 그러면 입자들 사이에 빈 공간이 많이 생겨서 오히려 액체인 물보다 고체인 얼음일 때가 더 부피가 큰 걸 볼 수 있죠. 액체보다 얼음일 때 부피가 더 큰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정리하자면 얼음은 입자들이 규칙적인 육각형 구조를 이루고 있어서 그 사이에 빈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부피가 물보다 커져요. 일반적으로는 액체가 고체보다 부피가 더 크지만 물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고체가 액체보다 부피가 더 크답니다. 자, 새롭게 배우는 내용은 끝났어요.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융해와 응고를 직접 보여주려고 작은 하리보 젤리들을 융해시켜서 액체 젤리로 만들고 다시 냉장고에 넣어서 응고시켜서 큰 하리보 젤리로 만들었어요. 선생님들이 여러분들한테 실험 과정을 잠시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일단 수작업으로 젤리를 다 까서 색깔별로 나눠줬어요. 그 다음에 가열해서 융해를 시켜줬어요. 지금 이렇게 녹는 거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이 녹은 젤리를 틀에다가 꼼꼼히 부어줬어요. 고체였던 젤리가 녹아가지고 흘러내리는 거 지금 보이죠? 귀에도 꼼꼼히 넣어주고 그 다음에 냉장고에서 2시간 식혀주고 꺼내서 이렇게 틀에서 떼줬어요. 딱딱하게 잘 굳은 거 보이죠? 하나 더 빼볼게요. 선생님이 먹어봤는데 원래 작은 하리보 젤리랑 같은 맛이 났어요. 젤리를 녹였다가 굳혀도 원래 물질의 고유한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선생님이 만든 큰 하리보 젤리를 여러분들한테 주고 가려고 했는데 보관상의 문제로 그냥 큰 하리보 젤리를 만들고 남은 작은 젤리들을 나눠주고 가요. 하리보 젤리를 기억하면서 응고와 융해를 잊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간단한 퀴즈를 풀어볼게요. 얼음은 입자들이 어떠한 모양으로 배열하고 있어서 물이 얼음으로 응고하면 부피가 어떻게 된다. 자, 첫 번째 빈칸에 들어갈 말은 뭐죠? 얼음은 입자들이 육각형 모양으로 배열하고 있어서, 그쵸? 아까 배웠죠? 물이 얼음으로 응고하면 부피가 어떻게 된다 했죠? 그쵸? 증가한다고 했죠?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물질이 융해할 때 질량은 어떻게 되죠? 질량은 아까 입자의 개수랑 같은 말이라고 했는데 물질이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입자의 개수는 변화하지 않으니까 질량은 일정하고 부피는 증가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 고체와 액체 간의 상태 변화인 융해와 응고를 배웠죠. 다음 시간에는 액체와 기체 간의 상태 변화인 기화와 액화를 배울 거예요. 선생님은 오늘이 마지막 수업이고 다음 시간부터는 유수영 선생님이 가르쳐 주실 거예요. 여러분 모두 안녕.